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차입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당한 샥이 올 거고. 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용만 교수님과 만나서 새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에 그 부동산 시장 전망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변수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전망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의 경우에는 올해도 저금리 체제가 아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영향이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이제 붐을 이룰 이건들은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 이제 전세시장이 계속 이제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시경제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하반기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거시경제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붐으로 갈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제 규제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갈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보유세 강화. 올해부터 이제 현실화가 되고 거기다가 양도소득세의 이제 징벌적 강화. 이게 6월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들의 행동이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파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증여 상속 이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계속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을 건지 이 자체가 좀 모호한 상태가 되고요.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양도세 강화라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 강화 이런 것들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전세 시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세 시장은 작년 하반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계속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임대차법 영향이 있다고 좀 보시는가요? 당연히 임대차법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5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6월이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 갱신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월세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금리 영향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월세는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월세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저금리의 영향이라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집값 수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떤가요? PIR, 흔히 소득 대비로 본 주택가격 비율이 지금 가장 높은 수준에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거에도 상당히 높았을 때가 있었죠. 90년대. 근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에 비해 갖고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과도하다라는 거하고 거품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펀더멘털로 이게 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게 거품인데 현재는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이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소득 수준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창은 국토부 장관, 신임 장관의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급이 확대되면 전반적으로 매매 시장도 안정이 되고 전세 시장, 월세 시장도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문제는 정부가 계속 그동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확실하지가 않는 거죠. 시장에 확실한 신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임대차 시장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불안정이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제 거기다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본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건가를 찾아보는 게 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급한 불을 좀 끌만한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정책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해법은 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제 매매 시장을 안정시킬 건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다주택자들이 그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전월세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일부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하면 이제 임대차 시장은 좀 안정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켜야겠다라고 그런다면 이 매매로 오려고 오는 수요를 좀 억제를 하면서 매매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뭐 일부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준다든가 매매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킬 거냐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거냐라는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공급의 그 시그널 측면에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좀 보시는가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거다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하는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우려는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이 안 될 건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재개발 지구 중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게 공급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공공이 주도를 해갖고 개발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집값이 향후에도 정말 뭐 2, 3년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사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아마 돌아올 겁니다. 현재 저금리 체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나면 어차피 정상화가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저금리 체계도 서서히 종언을 구할 건데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아마 주택시장일 거고 이런 주택시장에서 그동안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연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차입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당한 샥이 올 거고 이것이 금융시장에까지 이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라는 건 사실이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2, 3년 뒤에 우리 주택 시장뿐만 아니고 거시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오히려 금리 올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올렸을 때 주택시장,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 미치는 이제 영향 때문에 상당히 금융당국이 주저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상승 전망을 하셨지만 어쨌든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 하향 안정화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거시경제에도 그렇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향 안정이 돼야지 자기 소득에 맞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거주 안정을 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급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만 교수님 모시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